안녕하세요, 우드 다빈치입니다. 외부 수도가의 부동전은 동파 방지를 위해 물 빠짐 기능이 있지만 추운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온 조치를 한 번 더 하곤 하죠. 보시는 것처럼 보온 조치를 했는데 보기에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이번에 부동전 케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는 지름 17cm 정도의 PVC 파이프를 사용하여 부동전 케이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파이프가 조금 짧아서 연결 부속을 사용하였는데요. 만약 준비하신 파이프의 길이가 충분하시면 저처럼 연결하는 작업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드릴로 구멍을 내고 나사를 박아 단단히 고정을 시킵니다. 저는 부동전을 2개 설치해서 케이스를 2개 만들었습니다. 케이스를 덮을 때 수도꼭지가 걸리지 않도록 잘라내기 위해서 표시를 합니다. 절단면의 폭은 약 3cm 정도 되었습니다. 드러멜을 이용해서 표시된 부분을 절단합니다. 저는 수도꼭지 부분을 연장 부속을 씌워서 연장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케이스 절단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수도꼭지를 길게 연장하지 않으셨다면 절단을 하지 않으셔도 케이스가 잘 씌워지니까 이 부분을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VC 파이프를 사용해서 케이스를 만들 경우에 파이프의 구경이 좀 큰 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케이스를 씌울 때 좋은 것 같습니다. 보온재를 덮고 케이스가 덮어지는 것이니까 너무 작으면 케이스를 설치할 때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케이스 윗부분에 쓰일 목재 재단면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위에는 손잡이를 달 예정입니다. 목재가 파이프 안으로 들어가야 나사를 받기 편해서 파이프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표시를 하였습니다. 시계 제작을 할 때 쓰던 스크롤소를 사용해서 나무를 재단합니다. 스크롤소는 작은 부재의 나무를 가공하기에 참 편리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큰 부상의 위험이 없는 것이 장점이죠. 일본에서는 초등학생들도 배우는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큰 위험이 없는 도구라는 얘기죠. 들고 이동하거나 케이스를 씌울 때 편리하라고 손잡이를 답니다. 전에 버리는 물건들이 있어서 손잡이만 떼어서 모아두었었는데요. 언젠가는 요긴하게 쓰겠다 싶었는데 부동전 케이스를 만들면서 참 요긴하게 쓰이는 것 같습니다. 손잡이가 달린 상판을 파이프에 조립합니다. 나사를 그냥 박을 경우에 파이프가 깨지는 경우가 생기니까 드릴로 홈을 만들고 나사를 박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느덧 외형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색을 위해서 조립을 해본 후에 손잡이는 잠시 분리해 두었습니다. 파이프에 도색 작업을 합니다. 겨울철에 햇볕을 받아 따뜻해지라고 검은색으로 도색을 했습니다. 파이프의 외관이 매끄러운 재질이라서 좀 염려를 했었는데요. 우려와는 다르게 도색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도색을 하고 마른 후에 다시 손잡이 부분을 조립합니다. 케이스가 깊이가 있어서 전동 공구를 쓸 수가 없어서 작업하기 조금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말라고 단단히 조립을 해주었습니다. 도색을 하고 보니 온통 검은색이라 조금은 투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투박한 느낌을 가리고자 부동전이 된 마음으로 글귀 하나 적어서 페인팅을 했습니다. 부동전에 감긴 보온재에 눈이 쌓인 후에 햇빛을 받으면 눈이 녹아서 보온재가 젖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온도가 떨어지면 보온재가 얼어서 보온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파 방지를 위한 보온재 시공이 의미가 없게 되는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겨울 날씨가 참 변덕스러운 것 같아요. 한파 뒤에 포근해지더니 겨울비가 왔습니다. 그러하기에 보온재를 보호할 케이스가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노출된 보온재의 경우에 미관상은 그리 예쁘지가 않았습니다. 케이스를 시공하면서 잘 정돈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동파 방지를 위한 부동전 케이스 만들기. 눈이 녹는 봄이 와서 다시 수족과에 활기가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우드 다빈치였습니다.